저희가 굉장히 큰 두 개의 대주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일, 큰 거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차세대 콘솔 대전, 뭐 이제 전초전이죠. 전초전이 돌고 있는데 왜 전초전이냐? 이번 주에 엑스박스 시리즈 X랑 PS5가 동시에 이제 내부 스펙, 상세 스펙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닥터몰라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엑스박스랑 이제 PS5가 상세 스펙을 공개를 했는데요. 어차피 이제 둘 다 AMD 그 APU라고 하나요? 그거를? 네, APU APU죠. 기반이고, 그렇죠. 예, 예, 예. 전체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시스템 아키텍처. 이제는 사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같은 것도 사실 지난 세대부터는 PC랑 시스템 아키텍처가 거의 큰 차이 없는 구조로 바뀌었죠. 사실은. 그렇죠. 다 그게 계속, 제규어고. 예, 네. 그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이번에 사실 둘 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젠 기반의 CPU가 들어간다는 거. 예. 기존에 이제 제규어라는 건 예전에 그 불도저라고 개망한 아키텍처가 있는데, 정말 AMD를 불도저로 밀어버릴 뻔했죠. 예, 그 사실 대부분 밀렸어요. 그 어, 어, 갓사수가 지휘봉을 잡기 저기, 전까지는, 저기요. 예, 그러지 예. 맙시다. 어쨌든 그 AMD가 거의 뭐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요런 플레이스테이션 같은데 이런 거 공급하고 하면서 산소호흡기를 달게 됐었는데, 어쨌든 그때의 연장선으로 이제 그 시스템 아키텍처 자체는 같은데 코어 개수는 같아요. 그때도 뭐 8코어라 그랬고 지금도 이제 8코어인데 CPU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불도저랑 지금 젠이랑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클럭부터도 CPU, 엄청 차이 나네요. 뭐 예, 아키텍처가 근본적으로 차이 나서 비교가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뭐 예, 엑스박스 1의 경우 예전 세대가 2.3GHz, 지금 이제 3.8, 3.5? 네, 엑스박스 원 X 기준입니다, 참고로. 아, 예, X. 예. 그렇고요. 예. 그, 그래서 이제 CPU 성능이 크게 늘어났다는 게 그 하나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이게 왜 좋은 소식이냐면 사실 지금까지 게임 개발자들이 한정된 CPU 자원 때문에 고생을 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콘솔 게임 시장이 PC 게임, 특히 트리플 A 게임 같은 경우에는 콘솔 쪽에서 이제 잘 팔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PC만 하는 트리플 A, 이제 블리자드도 PC만 하진 않는구나. 거긴 이제 거의 망해가긴 하던데. 어쨌든 그 생각해 보시면 트리플 A 게임 만드는 회사 중에서 콘솔만 하는 데는 있어도 PC만 하는 데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트리플 A 게임 같은 경우에는 콘솔 시장이 주력이라고 봐도 좋은데, 이제 그런 곳에서 CPU 성능 제한 때문에 개발에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PC 게이머들한테도 좋은 소식이에요. 이제 그런 회사들을 구속하던 그 CPU 성능이 많이 풀렸으니까, 리미터가 풀렸으니까 높은 CPU 성능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게임들이 앞으로도 등장할 거라고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되게 저는 그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뭐지? 라이너스 택팁에서 이제 뭐 한 얘기들을 하면은 막 차세대 콘솔을 되게 까잖아요. 걔네는 왜냐면 당연히 PC 마스터 레이스니까 걔네들은. 네. 근데 그러면서 뭐 이제 시리즈 X 이제 스펙 공개한 거 얘기하면서 뭐 야, 이제 뭐 옛날 뭐 10년 전 작년 스펙 이제야 따라 붙었냐. PC 이미 그 즐기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뭐예요? 게임이 어차피 지네들 그걸 옵티마이즈가 안 돼 있는데. 어차 그리고 여기 나온 게 젠2 3.8이면 지금 3.8GHz면 지금 그 AMD의 한 3700, 3800까지는 안 될 거고 3700이랑 비슷한가요, 아마? 음, 아마 3600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예. 그럼 3600은 6코어구나. 아마 그러면 700이랑 비교하면 되겠다. 그 700 같으면 어지간한 게임이 CPU 때문에 안 돌아갈 일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까는 거는 별로 와닿지가 않고, 아마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아마 뭐 인텔의 뭐 9900K 뭐 이런 몇백만 원짜리 CPU 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음, 근데 대다수의 게이머들은 그 정도까지 돈을 투자하진 않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얘기는 하겠지만 사실 CPU에서 멀티코어 그렇게 빵빵한 멀티코어 해봤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어차피 그 다른
이 PS4나 엑스박스 1의 그 성능 제한 때문에 어차피 그거를 다 못 쓰잖아요. 그 9900K의 파워를. 그러니까 별 의미가 네. 없었던 거죠. 어차피 게임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PC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뭘 할 메리트가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어차피 콘솔에서 더 많이 팔릴 건데, 보나마나. 네, 그렇죠. 예, 뭐 하여튼, 네, 계속 하시면 돼요. 예,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PC 게이머들한테도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이제 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GDDR6 얘네들은 이제 CPU랑 GPU가 통합된 메모리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좀 뭐라 그러지 그걸 논란? 그 막 한참 싸움 붙는 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시스템 아키텍처가 같기 때문에 성능을 직접적으로 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요 두 개의 콘솔을. 이제 보시면 이제 CPU, GPU 성능 같은 경우엔 엑스박스가 조금씩 앞서고요. 그리고 이제 GPU 플레이 얘기를 안 했는데요. 예. RNDA 2고 둘 다. RDNA. RDNA. 예, 그러니까 RNDA. 이제 RDNA. 많이 들어오셨던 베가 다음 세대 나비가 나비 RDN 다음, 예, 나비 RDNA 1 다음인가? 아니에요? RDNA 1 나비가요? 아니에요? 나비는? 예, 잠깐만. 나비가요? 네. 잠깐만. 검색을 해봅시다. 이럴 땐 검색을 해야 돼요. RDNA Architecture. 7나노미, 그러니까 RDNA 1이 7나노니까 아마 이게 5700XT. 그러니까 나비 맞네. 그러니까 그 세대 기반이고, 예. RDNA 2면은, RDNA 나비 2. 나비 2. 뭐, 예.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거기다가 레이 트레이싱 RTX 시리즈에 들어갔던 레이 트레이싱도 하드웨어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차이점이 컴퓨트 유닛이라고 GPU 같은 경우에는 그 코어가 엄청 많아요. CPU는 코어가 4개, 8개 뭐 이번에 그 화제가 됐던 그 뭐냐 3990X 같은 경우에 64개 코어 뭐 이렇게 되는데 64개 코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CPU 세상에서는. 근데 그래픽 세상에서는 코어가 수천 개가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래픽 그렇죠. 작업이라는 게 그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뭐 핸드폰을 쓰시든 컴퓨터를 쓰시든 화면에 보면 화면이 그림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픽셀들 막 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그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점의 하나하나 값을 다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FHD만 해도 1920에 1080 하면 270만 개 픽셀이 있고 사실 픽셀 하나가 3개 서 픽셀이니까 620만 개 픽셀이 있어요. 요 620만 개의 픽셀을 뭐 60Hz 화면 보신다 그러면 1초에 60번. 그러니까 1초당 3억 개가 넘는 4억 개에 달하는 픽셀의 값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값을 랜덤하게 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 계산을 통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게 굉장히 병렬화가 잘 된 책이기 때문에 GPU 같은 경우에는 약한 코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유닛 같은 경우에는 코어가 모여있는 집합 같은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요 컴퓨터 유닛 개수가 차이가 꽤 나요.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경우에는 36 컴퓨터 유닛이고 엑스박스 시리즈 X 같은 경우에는 X라고 있는 게 맞나요? 요거는? X 인거 같아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애플. 52개 컴퓨터 유닛. 그러니까 차이가 꽤 나는 거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게 30% 차이죠. 네네 30%에 가까운 차이가 나는 거고 이게 근데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경우에는 최대 클럭이 2.23GHz로 좀 높은데 요 클럭은 이제 항상 달성되는 클럭이 아니고요. 그 CPU에 갈 전기를 뺏어 썼을 때 달성할 수 있는 클럭이에요. 소니 같은 경우는 이제 CPU나 GPU 둘 다 가변 클럭으로 동작한다고 했고 엑스박스 같은 경우는 고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고정적으로 요 클럭이 달성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둘 다 동시에 요 클럭을 찍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클럭이라는 건 어차피 항상 가변적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 로드에 네네네. 따라서. 예. 고정이라고 얘기한 게 그 얘기였군요. 항상 네네. 달성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GPU가 풀로드에 걸려 있어도 CPU가 3.8GHz를 찍을 수 있다. 반대로 CPU가 3.8GHz에 걸려 있어도 GPU가 1.825GHz를 찍을 수 있다. 요 얘기고 반대로 이제 플스 같은 경우에는
GPU와 CPU가 동시에 스펙상에 있는 최대 수치를 달성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가변 발열 기억이라는 문제가 게. 있겠죠. 예. 그 뭐 뭐 그런 열 전력 관리, 그 예. 공급 얘기도 있고 그 예, 전력 그리고 최대치에 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예. 네네, 실제로도 뭐 소니가 얘기한 게 틀리지 않아요. 사실 뭐 게임이라는 요런 시나리오에서 CPU와 GPU를 동시에 그 플로드로 땡겨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요즘 게임 하면은 대부분이 GPU만 신나게 갈구고 CPU는 뭐 대부분의 상황에서 로딩할 때 빼고는 좀 노는 경우가 많아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그런 영향도 없지 않을 텐데, 이전 세대 콘솔이 CPU 성능이 약해서 일부러 CPU 성능을 최대한 안 쓰는 방향으로 뭐 개발을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미래에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가 바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콘솔들은 여기 이 한계에 맞춰서 딱 맞춰서 개발자들이 또 개발을 할 테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 미래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요거 두 개가 동시에 플로드가 걸리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소니 말이 크게 틀린 건 아닌데 그 가변의 최대치로 따져도 엑스박스 시리즈 X보다는 성능이 다 낮다. CPU, GPU 모두 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좀 큰 차이점이 그 SSD예요. SSD 같은 네. 경우는 이번엔 거꾸로죠. 예, 그 PS5의 SSD는 PCI 4.0 기반의 NVMe SSD를 써요. 그래서 정확하게 825기가 를 달았고 그 다음에 최대 속도가 초당 5.5기가바이트 예. 고요. 이거는 그 애플의 빠르기로 유명한 애플의 맥 SSD보다도 빠른 속도고요. 왜냐면 애플 거는 예. 초당 3기가바이트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뭐 5니까. 예. 뭐 아마 또 다음 PCI 익스프레스 4.0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그거보다 뭐 더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예. 예, 뭐 근데 그것도 보드가 어떻게 하냐, 버티냐에 따라 또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 X 같은 경우는 1TB의 NVMe 기반이라고만 돼 있고 정확하게는 어떤 건지는 안 알려져 있고요. 근데 네. 골 때리는 거는 얘네는 커스텀이에요. 또다시. 그러니까 PS4가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안에를 뜯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안에 아예 그 하드 드라이브나 원래 다 뭐 PS4는 다 하드 드라이브로 출고가 됐으니까 그 하드 드라이브를 SSD로 갈아 낄 수 있는 게 쉬워요. 그냥 아예 전용 브라켓으로 딱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만약 그랬을 경우를 위해 복구용 OS 설치 이제 인스톨러도 이제 소니 그 고객 지원 사이트에서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꽤 괜찮은데 근데 엑스박스 원 때도 그랬어요. 일단은 안에 하드를 뜯기가 굉장히 힘들고 설령 뜯어서 갈았다 하더라도 이거 설치 미디어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엑스박스 그러니까 PS4는 저 같은 경우도 PS4는 이미 SSD로 다 업그레이드를 해놨는데 도리어 엑박은 아직도 하드예요. 500기가 천을인 하드로 좀 달달달달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둘 다 SSD가 기본으로 갈 거긴 하지만, 그래서 PS5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아직 PCI 4.0이 아직 제대로 된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표준 규격화가 제대로 아직 완료된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PCI 4는 이미 규격화가 다 된 거 아니었나요? 저도 이거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NVMe 규격을 쓰긴 하지만 아직 PCI 4.0을 쓰는 SSD가 별로 없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그게 안 돼 있어서 만약에 업그레이드가 정령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Shut up. 음. 그러니까 설령 뭐 거기에 꽂을 수 있는 SSD를 구했다 하더라도 이제 기존의 그 PS5 수준의 이제 5.5GB per sec의 성능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능 뽑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잠시만요. 삼성 980 프로 PCI 4예요. 리드라이트를 한번 볼게요. 예, 그게 PCI 4고 CES에서 공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980 프로 같은 경우에 시퀀셜 리드가 6500MB/s, 시퀀셜 라이트가 5000MB/s네요. 그러니까 1TB 이제 모델이. 예.
막 나온 거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호주는 이미 있어요. 예, 이건 확정된 거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NVMe라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꽂았다가 예, 예, 예. 왜냐면 이게 다 다른데 지금까지는 뭐 그러니까 NVMe라고 해서 뭐 요즘 많이 쓰는 NVMe 쓰는 기반이 뭐죠? 뭐 PCIe 4.0이 3? 제대로 안 되면 3.0으로 작동하겠죠 뭐. 근데 문제는 이제 아마 3.0으로 동작을 하면 아직 뭐 굉장히 느리죠. 그 PS5의 상세 그게 공개가 안 됐지만은 소프트웨어가 공개가 안 됐지만 굉장히 느릴 가능성이 있어요. 좀 많이 느려질.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뭐 액박 같은 경우는 막 퀵 리줌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SSD 저장했다 바로 메모리로 덤프하는 거. 그런 기능이 하나도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그러고 나서 그 액박 같은 경우 액박 시리즈 X 같은 경우는 1TB의 이제 NVMe SSD인데 규격이 진해 규격이에요. 또다시. 그러고 그다음에 뒤에 그 익스펜션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USB 하드 익스펜션 하듯이 그 SSD 모듈을 이제 따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 독자 규격이고요. 네. 독자 규격이고 지금 C게이트에서만 만들 거라고 하고요. 일단 당분간은 1TB만 제공을 한대요. 1TB 모델만. 그리고 이제 공식 라이센스 거시기니까 굉장히 비싸겠죠, 또. 보나마나. 아마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SSD가 싸지면 뭐 2테라, 4테라 뭐 등장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의 뭐 엑스박스 1이나 PS4처럼 그 USB 하드를 꽂아도 돼요. 꽂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엑스박스 시리즈 X 전용으로 만든 게임은 그 하드에서 못 돌려요. 왜냐하면 스토리지가 너무 느려서. 그러니까 IO가 너무 느리니까 이 게임들이 요하는 그거를 못 따라온대요. 그래서 거기서 돌리는 건 옛날 엑스박스 1 게임이나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옛날 엑스박스 360 게임들 이런 것만 돌리는 건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다 저장을 그냥 잠깐 저장만 해놓는다 이런 것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장해두는 건 되지만 거기서 바로 플레이는 못한다. 그러니까 플레이를 하시려면 다시 SSD로 옮겨야 된다라는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빠른 SSD를 기반으로 이제 게임을 쓰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거를 빠른 SSD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기법들을 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게임 그러니까 개발할 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느린 IO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그런 뭐 에셋이나 이런 요소들의 복사본들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대요. 그 게임 코드 내에. 그러니까 파일 구조나 이런 거에서.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금까지 계속 콘솔들은 다 기본적으로 하드디스크를 끼고 나왔고, 그 다음에 그 하드디스크라는 한계 내에서 어떻게든 이제 하려면은 이게 최대한 많은 복사본을 이제 중간중간에 넣어서, 그러니까 찾으러 가는 시간을 줄이는 것밖에 별 방도가 없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용량이 비대해져요. 요즘 게임 100기가 넘잖아요. 게임 하나에만. 막 GTA5 이런 애 100기가 넘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예.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SSD를 넣으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어차피 SSD가 무지하게 빠르니까. 그래서 굳이 복사본들을 넣을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만 많게해봤자 한두 개 정도의 복사본만 넣어도 되고 그러면 이제 그만큼 게임 용량이 줄어든다라는 뭐 그런 장점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모두에게 좋은 거죠. 이제 PC 쪽에서도 용량이 줄 거니까. 물론 그때부터는 아마 하드에서 게임을 구동하시는 건 포기하셔야 되지 않을까. 비슷한 그 제한이 생기겠죠. 이제 PC에서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개발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그 PC판에서도 시스템 요구 사항이 SSD를 돌리세요라고 돼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되겠죠. 최대 1기가 초당 3GB 이상을 지원하는 SSD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이 걸리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게임 벤치마크 중에 SSD 벤치도 추가되겠죠. 그렇죠. 요즘에는 뭐 파판 15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게임 판매 전에 그 벤치가 돌았잖아요. 이 컴퓨터는 이 CPU면 파판 돌릴 수 있다. 이 GPU로는 택도 없다. 포기하세요. 택도 없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줬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건 SSD도 좋네요. 추가될 수 예. 있고. 예. 네네네네. 그렇네요. 그리고, 아직 PS5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소프트웨어 기능은 공개를 전혀 안 했고요. 그냥 그 성능만. 예, 개발자 행사. 그러니까 원래 제가 듣기로는 그게 원래 GDC에서 할 프레젠테이션이었는데, 네네. GDC가 그 코로나 때문에 터지면서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스트리밍을 하는 걸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일반인들은 근데 하지만 그것도 모르고 예. 보다가 아, 왜 강의하냐? 예. 뭐 원래 GDC가 원래 그런 데니까요. 개발자 예. 컨퍼런스면 뭘 바래. 뭐 하여튼. 그래서 일단 이런데 과연 어떻게 일단 성능상으로는 뭐 이게 성능상으로의 우위라는 것도 좀 이제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이제 일단 GPU나 CPU의 로 파워는 시리즈 X가 이제 PS5를 앞서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의 문제도 남아 있는 것 같고 뭐 그리고 뭐 SSD에서 또 이제 좀 차이가 있으니까 뭐 사실 SSD가 실제 게임 성능 자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 로딩 속도는 확실히 영향을 주겠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까먹고 얘기를 하는데 엑스박스 시리즈 X SSD는 끽해봤자 초당 2.4GB랍니다. 끽해봤자. 네, 말이 끽해봤자. 사실 그것도 꽤 빠른 거긴 한데 그 이제 이제 PS5의 한 반 정도 되는 성능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그 이번에 엑박 쪽에서는 테크 데모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인크래프트에다가 레이 트레이싱을 넣어봤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 예. 그리고 기어스 5를 시리즈 X 전용 이제 하드웨어 그거 이제 뭐 전용 API나 이런 거를 써서 세 단장한 거 이런 것도 선보였는데 아직 PS5 쪽에서 그런 것까지는 안 한 걸로 알아요. 테크 데모는 안 한 걸로 아는데 그 좀 제가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 테크 데모의 양상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옛날 같았으면은 새 하드웨어 나올 때마다 테크 데모가 전용 테크 데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음. 예, 예를 들어서 이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아예 새로운 걸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쫙 보여주고 와 막 이러는데 요번 엑박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준비한 테크 데모 보면 옛날에 나왔던 게임을 이만큼을 올렸습니다로 하더라고요. 되게 새 게임을 보여주는 뭐 새 게임이던 새로운 뭐 그런 시퀀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옛날 게임을요 이 하드웨어에서 돌리도록 이제 최적화를 했더니 이렇게나 좋아졌습니다. 제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음. 하여튼 그렇고 근데 이제 이제 둘 다 그거는 두고 봐야겠죠. 일단은 각자의 테크 데모라는 거는 각자의 그 최적화된 그거를 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정말 아마 이제 멀티 플랫폼 게임들이 나와봐야 이제 어느 쪽에 정말 성능 우위가 있는지 그런 걸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같은 거를 거의 비슷한 거를 던져놓으면은 어떤 애가 더 잘 돌리는지 그런 거에서 좀 비교가 좀 되겠죠. 어떻게 보면. 네. 왜냐하면 어차피 대부분의 콘솔 게임들은 다 멀티 플랫폼이니까요. 뭐 PC는 뭐 PC는 PC고 뭐 그러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아마 좀 이제 좀 게임들이 나오고 이제 그래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일단은 둘 다 공통적으로 공개를 안 한 게 있어요. 가격을 공개를 안 했습니다. 아직도 가격을 몰라요. 그리고 E3가 취소된 마당에 거의 제 생각에는 한 가을까지 모르지 않을까? 특히 가격을? 예. 왜 아마 늦여름 초가을 때까지 모를 것 같아요. 한 8, 9월 정도는 돼야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던 PS5 원가만 450불이 원가만 450불이다 말하면서 막 난리치고 있을 때 그때는 놀랍게도 아직 코로나 시국 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겠어요? 부품 수급도 못 하겠구만 지금. 그래서 아마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뭔가를 그런 이제 대규모 이제 뭐 콘솔 론칭을 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타이밍이죠. 사실 뭐 이런 거를 하려면은 이제 가격에서 할고 들어가려면 이제 수급이 이제 부품 수급이나 이런 게 안정져야 되겠는데 하필이면 코로나 시국 터서 공장들이 다 난리가 나버렸으니
사실 안 좋은 타이밍이긴 하죠. 솔직히.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카메라 산업도 좀 그래서 위기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